핫 이슈에 대해서 핵심 질문들을 던져서 시민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오늘의 IQ. 오늘 여러분의 IQ를 높여주실 분은 임방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를 앞두고 정말 굉장히 바쁘시죠? 바쁘네요. 예. 그런데 이 대규모 이동을 앞두고 지금 구제역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경기도 안성인데 아무래도 오늘의 IQ는 구제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바로 어제 이 안성시 금강면에 있는 한 젖소 농장에서 예.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와서 이 전국의 축산 농가가 전부 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그 농장에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는 살처분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이 구제역은 굉장히 전염 속도가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 감염에 대비해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가에 사육 중인 소와 돼지에 대해서 지금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서 초동 방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 오늘의 IQ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성서 올해 첫 구제역 확진, 구제역 악몽 반복되나. 지금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또 발생을 했었거든요. 일단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신속하게 초동 방역을 실시하긴 했는데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이 한번 확산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감염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당국에서도 이제 초반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들 가장 기본적으로는 백신 확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국 시군과 또 축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백신 보유량을 파악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당연한 거겠지만 차단 방역.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도 실시가 되고 있고요. 소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농협의 광역 방제기 등 같은 것을 모두 이렇게 총 동원해서 전국의 축사와 축산 관계 시설을 집중 소독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 500m 이내에 있는 그 농가는 체열을 통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과연 구제역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3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의문점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구제역 방역에 빨라진 정부 대응. 이유는 현재 방역당국이 구제역 발생 농가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 인근 지역과 또 충청도까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8시 30분까지는요, 차량 입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신속한 방역 대책인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2010년 11월에 그때 경북 안동시에서 이 구제역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확산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와 호남 지역 빼고 전국에 다 이 구제역이 퍼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350만 마리가 모두 도살 처분됐습니다. 그때 들인 비용이 자그만치 3조 원입니다. 3조 원의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2015년, 2016년에도 이 구제역 파동이 있었고요. 이후에 이가 백신, O형과 A형에 대해서 이제 백신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진 구제역은 없었는데요. 다만 이번 그 구제역이 이 백신 중에 하나인 그 O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위기 단계가 있는데 지금 단계는 무슨 주의 단계, 이 두 번째 단계거든요. 주의 단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예. 자, 구제역 말만 들으셨죠? 어떤 병인지, 그래서 축산 농가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구제역이란 어떤 병인가? 네, 구제역은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특징이 있습니다.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거든요. 이런 동물들에게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입술, 혀 이런 곳에 물집이 생기고요. 체온이 급격히 상승돼 식욕 저하로 죽게 되는 병입니다. 예. 근데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의 어떤 이동에 따라서 구제역에 감염되고 하는 것들이 특징이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감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염 경로가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 감염된 동물을 통해서 직접 감염되는 경우, 이건 뭐 당연한 그렇죠. 경우되고요.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감염 지역 내에 있던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같이 이동하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이 감염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공기 전파가 또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육지에서는 50km, 또 바다에서는 250km 이상 전파될 수 있다고 엄청난 겁니다, 하니까 이게. 정말 감염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뭐 이 변형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혈청형들이 나오니까 사실 백신을 이렇게 딱 접종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지 않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어요. 맞아요. 없는 이게 데다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감염 경로가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또 설 때문에 또 대규모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있지만 이게 사람을 통해서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예 전염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의 IQ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자,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고 또 메모를 합니다. 사실 특별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데 왜 구제역 바이러스에 걸린 가축을 이렇게 강력하게 처리하는 걸까요? 아주 다행히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 구제역에 감염되면은 결국에는 이 가축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그냥 뒀다가는 많은 가축들이 죽게 되는 결국에는 이 축산 농가에게 엄청난 이 경제적 손실을 줄 수밖에 없어서요. 이게 한번 발생을 우선 막아야 되는 게 1차적이겠지만 이 발생을 하면은 이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아까 말씀드린 2011년에 10년에는 3조 원의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큰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과하다고 싶을 정도의 그런 방역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뭐 구제역에 걸린 소를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기 위해 유통을 하면은 반드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살처분하고 메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뭐 윤리적인 논란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예방접종 문제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안성에서도 그렇죠. 접종을 했는데 걸렸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었거든요. 우선 예방 접종을 한 다음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항체가 형성이 돼도 문제는 예방 접종을 맞아도 또 걸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뭐 백신 보유량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백신을 놓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소독. 그리고 아예 바이러스가 나가지 못하게 차단 방역 그렇죠.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이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차단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소독하는 것도 일단은 바이러스가 죽지는 않더라도 그 주변의 힘을 약화시키니까 멀리까지 전파가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IQ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제대로 관리되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주들은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이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다하는 정부가 구제역 백신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필요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조호성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구제역.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2010년의 악몽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나 돼지가 바이러스에 접촉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차단 방역이 중요한 거고요. 예. 그렇기 위해서는 소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또 혹시나 그게 노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이제 항체입니다. 예. 그거 결국은 백신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백신과 차단 방역이 잘 이루어지면 충분히 이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면 늘 이 백신 갖고 요즘에는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네. 뭐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맞아도 걸렸다더라. 뭐 그러면 당연히 관리가 미흡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백신 관리 좀 어려운 일입니까? 일단은 구제역 백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 백신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백신 자체가 만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백신을 했다고 해서 100% 방어하는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원 자체도 사독 백신에 굉장히 어려운 항원인데다가 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7가지 혈청형으로 나누긴 하지만 같은 혈청형 내에서도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방어를 못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가 O형이라고 지금 잠정 결론이 혈청형이 났지만 그 O형도 이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O형 중에서 어떤 유전자 타입이냐에 따라서 기존의 백신이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 뒤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걸 백신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기술을 다 동원해서 백신을 만든 게 여기까지인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것들이 방어를 바이러스의 변이나 이런 특성들 때문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차단 방역하고 백신을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백신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항체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떤 그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관리는 우리가 몇 년 전의 상황을 지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얼어있던 백신 아니면 아랫목에 놓아졌던 백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효과가 없었던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 농가 교육이 잘 돼 있어서요. 그런 정도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가끔 항체를 못 만드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 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소들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거고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혹시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구제 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축산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대로 된 소독약을 그냥 잘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희석해서 뿌리기만 하면 거의 100% 방역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습니다만 구제역 났다 그러면은 늘 방역망이 뚫렸다 이런 소식이 그냥 얼마 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 정부나 지자체가 이걸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나서가지고 방역을 다 해버릴 수는 없는 건지 참 답답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소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시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거의 영하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독약이 아무리 좋은 소독약도 얼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전제 조건이 소독약이 활성을 보이는 상태여야 될 텐데 농장 주변이 얼어 있다고 하면 그 소독약은 효과가 없는 거죠. 단적인 예로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한 게 농장 들어가기 전에 농장 입구에 있는 발판 소독조입니다.
저희가 얘기하기로 이 신발만 잘 소독해도 방역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그 발판 소독제가 얼게 되면 소독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더 애매한 건 그렇다고 그걸 끓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소독 효과가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지 않는 소독 효과를 내는 것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들이 그런 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고전적인 소독약으로는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져서 영상 기온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얼게 되는 상황에서는 소독 효과도 100%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또 어려움들이 있네요. 겨울이라서. 지금 구제역 바이러스 바람만으로도 뭐 50km 이상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 명절에 뭐 거의 뭐 4천만이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통계가 나와 있다 연인원으로. 그러면 반드시 이 이동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바람 얘기를 제가 빼놓을 수 없긴 하지만 실제로 바람에 옮겨진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황사를 요인으로 선정했다가 실제로 검사했을 때 바이러스를 검출한 예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바람은 전파 원인이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이나 어떤 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옮겨진 예가 역학조사에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가급적 고향 방문을 하시더라도 농장은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농장에 가실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시면 꼭 농장에 있는 방역 절차대로 그 발판 소독제를 꼭 밟으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그 방역 조치들을 좀 따라서 해주시는 게 구제역 입원 확산에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행동 수칙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저렇게 방역하는데 지나가야 되고 밟아야 되고 하는 거 번거롭다, 귀찮다 이러면서 또 뭐 차에 뭐 묻어 이거 뭐 이러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자,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번에 이동하실 때 유념해 줘서 일부러라도 좀 저렇게 농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방역을 갖다가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조호성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 구제역에 대한 대비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잘 갖춰놓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점 다시 한번 우리 반복 학습을 하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설명절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감염되는 그 역학을 보니 이게 차량 아니면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은 특히 소독하는 부분 거기에도 반드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소독약이 이렇게 쭉 올라오지만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차량을 망가뜨리지도 않아요. 그럼요. 근데 이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또 특히 이 확진 지역,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지역 방문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발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꼭 밟으셔서 꼭 이 감염 확산에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안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또 고향인데 안 가기도 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곳은 가더라도 농장 쪽으로 안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거의 농장에 구경 가서 뭐 이렇게 하실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지역을 다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방역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아무튼 뭐 이 설날이 우리가 뭐 선물 같이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은 이게 정말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